돈봉투 넘어 뇌물? 여야의 총선 블루스 이야기도 모두 전해드리죠. 검찰이 돈봉투에서 뇌물 수사까지 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먹사연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던 검찰이 약 4천만 원 뇌물수수 의혹, 입법 로비 정황을 포착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자택 압수수색, 확보된 자료를 검찰이 지금 분석 중에 있다라는 거고요. 검찰 압수수색 영장 중에는 송영길 전 대표가 여수 폐기물 소각장 사업 인허가 절차에서 국토부를 설득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먹사연에 4천만 원을 공유하게 했다. 이른바 제3자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관측이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윤관석 의원 등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요. 전당대회, 민주당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는 살포됐다라고 핵심 관계자들이 시인을 하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이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입장에선 혐의를 상당수 쉽게 현재 지금 입증하고 있는 셈이 된 거고, 수사를 잘한 거고, 돈봉투 의혹 수사에 대해서 검찰의 조작이다라고 외쳤던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검찰이 그치지 않고 송 전 대표에게 이른바 4천만 원 뇌물 혹은 제3자 뇌물 혐의까지 지금 추가로 보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인데,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이제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된 사람들이 구속돼 있잖아요. 예. 구속돼 있다 물론 풀려난 사람도 있지만 구속된 사람들이 이제 범행을 거의 다 대부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 그 중에 일부는 몸통은 송영길인데 네네. 왜 자꾸 우리만 가지고 이렇게 처벌하려고 하느냐, 그런 취지까지 이제 변호인 통해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해서 수사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먹사연이라는 그런 사단법인이 있어요. 근데 이 법인 자체가 실제로는 송영길 전 대표의 정책 외곽 조직이에요. 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에 동서남북 포럼이라는 그런 외곽 조직을 이제 먹사연으로 이름을 바꿔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돈봉투와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 먹사연에 있는 자금이 송영길 전 대표의 경선에 막 쓰인 거예요. 뭐 컨설팅 비용이랄지 이런 식으로 뭐 억 단위로. 그리고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이제 먹사연에 입금된 뭔 내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당시에 송영길 전 대표가 그 여수의 뭐 김모 씨라는 사업가로부터 4천만 원이 입금된 내역을 발견한 모양이야. 그 액수는 일단 입금된 액수는 4천만 원이다. 4천만 원이고 그 김모 씨가 그 전에도 먹사연에다가 뭐 수억 원대에 후원을 한 걸로 된 걸 지금 발견한 것 같아요. 입금자는 여수의 사업자 김모 씨다. 그렇죠. 그러면 먹사연 자체가 송영길 전 대표의 정치적 외곽 조직 아닙니까?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인이 돈을 받지 않고 그 돈을 먹사연을 통해서 뭔가 받아서 이걸 정치자금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돈을,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4천만 원이거든요. 왜 4천만 원을 받았을까? 그래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에 나온 내용에 의하면 여수에는 국가산업단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단지에서 폐기물 소각시설을 증설하고 또 새로 신설을 해야 하는데, 이거 하려면 이제 국토부에서 허가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를 통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영향을 미쳐달라, 그런 취지를 부탁하고 이제 4천만 원을 먹사연에다가 낸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 우리가 뭐 당구에서 쓰리 쿠션이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쓰리 쿠션이요? 그렇죠. 그 돈을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먹사연에게 주고 자기는 그 청탁을 받았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것은 자기가 직접 안 받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거고요. 제3자 뇌물죄는 사실 일반적으로 형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검찰이 돈봉투 의혹 플러스 지금 제3자 뇌물죄, 이 두 부분을 같이 수사해서 아마 뭐 조만간 소환을 할 거고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쓰리 쿠션. 혹시 쓰리 쿠션 말고 좀 더 좋은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딱 혹시 생각나시면 말씀 주세요. 우회 뇌물. 우회 뇌물. 그게 제3자 뇌물이죠. 그렇죠. 쓰리 쿠션이 잘 와닿긴 하는데 그건 당구 용어라, 그죠? 송영길 전 대표 입장은 뭘까요? 반박하고 있는데 여수 폐기장?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일단 송영길 전 대표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검찰의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정당법 위반, 여기에 제3자 뇌물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제3자 뇌물죄가 새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검찰 출신 한 변호사, 형량 높은 뇌물죄, 법원에서 1,000만 원만 인정돼도 정치 인생 끝난다. 영장 청구에도 유리하다. 라고 분석하고 있고요. 송영길 전 대표 측은 여수 소각장 건은 전혀 몰랐다. 총선을 겨눈 정치검찰의 행태다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여수의 소각장 건에 대한 이른바 입법 로비. 검찰은 굉장히 정확하게 특정 목적을 가진 청탁이다라고 일단은 짚은 분위기로 보여요. 아직 확정은 안 했지만 그렇다면 검찰이 단순한 어떤 입금 내용 말고 그 이외에 플러스 알파가 더 증거로서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송 전 대표는 일단 먹고 사는 연구소에 입금이 됐다고 해서 내가 다 아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 보여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실제적으로 이제 국토위 소속의 본인이 직접 로비를 했든지 아니면 보좌관을 통해서 국토위 소속의 국회의원을 통해서 그와 같은 국가 산단에 대한 어떤 소각장 정설 문제를 뭐 전달했던 문자 메시지든 뭐 통화 목록이든 이것을 갖고 있어야만 실제적으로 저런 어떤 뇌물을 지난번처럼 이재명 그 뭐 영장 청구에서 기각 당하는 그런 경우가 네.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뭐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송영길 전 대표는 본인은 직접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번에 보좌관이 들어갔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보좌관을 통해서 혹은 먹사연의 관계자를 통해서 그런 정황 증거들을 확보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그런 의미에서 설령 저 부분은 보좌관이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 국토부가 누군가가 그걸 국가 산단하는 어떤 국장이든 과장은 보좌관 얼굴 보고 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송영길 대표 얼굴 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흐름들을 정확하게 증거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높아심에 말씀드리면 이 혐의는 기존에 논란이 되고 기존에 검찰이 수사하던 이 돈봉 두억과는 전혀 다른 별건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아직 혐의가 확정적으로 정해졌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돈봉투 의혹의 실체 여부와 관계없이 이 청탁 의혹 역시 별건으로 다뤄줘야 한다는 말씀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이 정치적인 후폭풍은 송 전 대표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전혀 부인했어요. 정치검찰의 조작이다라는 취지에 반박을 했지만 윤관석 의원, 강내구 씨, 박모 보좌관 다 돈봉투가 있었다라고 실토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별건의 혐의에 대해서 송 전 대표 반박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아니 돈봉투도 아니라고 하더니 맞더만. 국민들은 이런 의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왜 검찰이 이렇게 주저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법률가가 아니라서 뭐 이게 법 쪽에서 하는 용어 잘 모릅니다만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지금 송영길 대표 돈봉투 통해서 전당대 결과를 왜곡시켰다는 거는 나머지 지금 구속된 사람들 입을 통해서 재판정에서 이미 나왔잖아요. 그러면 돈봉투가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럼 그 돈봉투가 전달된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도 빨리 수사를 해야지 왜 정치인이라고 그 방탄 속에서 계속 있어요. 이재명 대표 방탄 속에 있는 거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뭐라고 지탄하는데 민주당 돈봉투 돌아갔으면 돈봉투 받은 혐의가 있는 의원들 빨리 수사해야 되고 거기에 더더욱이나 지금 그 수사하고 그 수사에 송영길 전 대표가 협조를 안 하다 보니까 압수수색 하다가 또 이런 뇌물 사건까지 나왔잖아요. 그럼 빨리 조사를 해야지. 송영길 대표 얘기하는 것처럼 송영길 대표 뭐라고 했냐면 뭐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고 검찰이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을 했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가기 위해서 법이 있는 거고 법에 의해서 모든 국민들은 그걸 쫓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뭐 방어권을 위해서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에 나는 협조할 수 없다? 그게 정당한 거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신속한 시간 내에 저는 빨리 이거 수사해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되고 송영길 대표도 마냥 저렇게 우리 올 초에 다 기억하잖아요. 파리에서 갑자기 급거기욱해서 뭐 날 잡아가라? 수사도 안 되는데 뭘 날 잡으러 가?
이제 와서 저희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송영길 대표가 떳떳하다면 저는 당당하게 가서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검찰의 스케줄에 맞춰서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그나마 그동안 국회의원도 했고 인천시장도 했고 국민들로부터 받았던 사랑에 대해서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들 보고 있는데 엄한 소리로 이게 방어권이니까 해도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시지 말고 이제 광명천지로 나와서 수사 받는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박정호 의원님 이런 입장에 대해서 왜 검찰이 또 별건을 터느냐라고 반발하는 분위기도 있고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실체가 인정됐다 하더라도 뭐 애들 선거하다 보면 밥도 사 먹을 수 있는 밥값이더만 뭐 그거 갖고 문제 삼냐 이런 반발도 있던데. 그런 인식 자체가 잘못된 거죠. 조금이라도 우리 길거리 건너가다 신호등 위반해도 과태료 물어야 되는 거고 그 건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조금만 실수 있어도 만약에 그게 경찰을 통해서 수사를 받는 상황이 되면 법에 심판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왜 이걸 가지고 마치 아닌 것처럼 그렇게 전당대회에서 늘 있었던 일이라고 치부해버리고 별건? 뇌물수수 뇌물 받아가지고 저거에 대해서 혐의가 나오는데 그것도 뭐 40만 원도 아니고 4천만 원이 나왔는데 그게 별건이라고요? 어떻게 저런 인식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껏 보여준 것처럼 방탄 속에 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고 영장이 기각됐다고 무죄인 것처럼 하고 있으면서 국민들한테는 법 지키라고 하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방어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협조해서는 안 된다. 그거 왜 협조하냐? 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지난 8월 발언인데요. 들어보시죠. 저는 파리에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검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제가 답변했냐?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 왜 협조해? 근데 칼을 두고 같이 싸워야지 왜 협조해? 한동훈이가 보여준 그 모범 사례 때에 따라 몸싸움으로서라도 절대 협조하지 말고 자기가 말한 대로 방어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나는 단 한 번도 검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 방어권 행사해야 된다라고 송영길 전 대표는 강조했습니다. 측근들이 돈봉투를 돌렸다라는 혐의에 대해서 말을 바꿔서 인정했어요. 박용진 의원님. 이제 몸통은 송영길이다라고 구속 수사 중에 얘기한 측근들도 나왔는데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 송 전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고요. 어떻게 됩니까? 그 방어권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법률적인 용어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과정에서도 판사가 방어권에 대한 언급을 했던 걸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 본인의 방어권을 강력하게 행사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너무 이렇게 왜곡해서 볼 일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의 의지를 그냥 표명한 거겠죠. 검찰 수사 협조 안 하겠다. 검찰 수사에 그 방어를 하는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건 어떻게 보면 검찰의 의도대로 끌려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니까 그거는 그의 모든 피의자들의 의심을 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지이자 또 뭐 본인의 계획이겠죠. 근데 그거를 이상하게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확인이 되는 건 어쨌든 전당대회에 정당법이 금지하고 있는 어떤 돈봉투 이런 것들이 조성되었다라고 하는 건 여러 사람의 증언으로 좀 확인이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에서 누가 조성해서 어디로 넘어갔는지는 분명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그 관련자들이 그 부분까지는 얘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까 우리 박정화 의원님께서도 빨리 수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 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만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검찰이 이렇게 저렇게 이름을 다 밝혀버렸잖아요. 20명 가까운 의원이죠. 예. 근데 그중에 19명은 잡아도 한 명이 억울한 의원을 생기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진짜 큰일이죠. 도둑 열을 놓쳐도 한 명이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게 수사기관, 옛날 포도대장 때부터 나오던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검찰이 이렇게 소문은 크게 내고 결국 그 연루된 사람들과 관련해서는 그 죄가 억울함을 드러내주거나 아니면 죄를 분명하게 하거나 이런 일들을 자꾸 늦추는 건 참 국민들의 신뢰를 먹고 사는 선출직 의원들로서는 참
괴로운 일이거든요. 괴로운 일이다. 이 중에 만일에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있고 이 중에 내가 왜 여기에 연루되었는지 나도 정말 답답하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억울함은 어디에 가서 호소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 때문에라도 하루속히 송영길 전 대표에게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본인도 빨리 좀 나 좀 수사해달라고 하니까 예. 방어권 들고 들어가서 들고 수사 협조하라. 수사에 임하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좀 속도를 내고 분명한 태도를 좀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여야 두 분 의원 모두 다 검찰의 좀 신속한 수사, 하지만 억울함이 없는 수사를 주문한 상황. 방어권 들고 송 전 대표 검찰 조사 받으면 될 것 같은데